대해서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공정책대학원인데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원장님 역임도 하시고, 그리고 세종대학교 한국스페이스 신텍스 연구소 소장님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시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욱 교수님을 모셨고요. 김용욱 교수님께서는 1시간 동안 주제가 뭐냐면 스페이스 신텍스 건축물 가치 증진을 위한 공간 활성화 진단 및 평가. 주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할 텐데 이 주제로 1시간 동안 특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김용욱 교수님께 제가 그 화면 공유 기능을 줘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바로 될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여러 사람이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그럼 김용욱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화면 공유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김용욱 교수님께서 이제 1시간 동안 스페이스 신텍스 건축물 가치 증진을 위한 공간 활성화 진단 및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이 같은 세종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전혀 뭐랄까요, 이렇게 객식구 같지 않게 느껴지고, 또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나중에라도 녹화 영상으로 보시게 될 분들 모두 반갑고요.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제가 한 50여 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또 한 10분 정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또 뭔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접속하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혹시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화면 공유 되실 텐데, 이 영어로 된 게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라는 거거든요. 스페이스 신텍스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스페이스 신텍스라고? 들어 계신 분은 혹시 손 한번, 몇 분 안 되시긴 하지만 다행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마음대로 못 얻었는데 다행히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오늘 제가 복잡한 그런 뭐 이론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강의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한 50분 정도 들으면 스페이스 신텍스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뭐 분석을 하진 않지만 개발업자가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이게 정말 성공할 건물인지 아닌지, 혹은 장사가 잘 될 가게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 결과가 있을 때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게끔 제가 시간을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 텐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메모했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모아뒀다가 하면 잊어버리니까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스페이스 신텍스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건축물, 건물이죠, 건물이나 혹은 또 뭐 예를 들면 삼청동 지역,
익선동 지역, 인사동 지역 뭐 이런 것처럼 도시 공간도 분석을 해서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눈에도 잘 띄고 실제로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는 공간인지 그런 건물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게 이게 런던에 있는 이제 헤로스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을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활용 위주로 쉽게 사례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백화점 매장이고 회색으로 된 게 매장 혹은 매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쇼핑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니는데 빨간색일수록 복도가 되고 매장, 매대, 그죠? 매장, 매대가 쫙 이렇게 있죠. 그래서 빨간색일수록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다니고 눈에 잘 띄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아무래도 건물이 그 공간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빨주노 초파란 보라색에서 푸른색 쪽으로 갈수록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반대인 거죠. 눈에도 잘 안 띄고 사람도 통행량도 적고 잘 가지 않으니까 매출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스페이스 인덱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미리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혹은 지어진 건물이라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디가 몫이 좋고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많이 다닐 공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매장을 뭐 드러내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매장을 설치했을 때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가. 그러면 또 바뀐 거를 감안을 해서 또 분석을 다시 해보면 또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금방 그때 이런 분석을 해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다시 말하면 백화점 같으면 상업시설 같으면 매출이 더 잘 되는 공간, 또 이를테면은 뭐가 있을까요? 병원 같으면 사람들이 진료를 더 받기 좋게 길 찾기가 잘 되는 공간, 도시 같으면 도시의 뭐 길이나 뭐 이런 걸 좀 바꿔서 어디를 활성화할 건지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도시 개발을 할 때도 미리 도면 계획 단계에 도면이 있으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향후에 어디가 정말 활성화되는 공간인지 어디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일지 이거를 미리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바꿔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개발 계획안이 있을 때 어느 게 제일 좋을지를 미리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스페이스 신텍스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도시부동산대학원에서 이번 학기에 박사과정에서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오늘 뭐 깊이 들어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이 이론이 간단합니다. 아마 제가 박사과정에서 할 때도, 석박사과정 할 때도 한 1시간이면 이론 다 가르칩니다. 굉장히 쉬운 이론이고요. 제가 이 요걸 가지고 이론의 기본적인, 그럼 어떻게 하면 빨간색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파란색이 나오지,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슬라이드 한 2-3장 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서 직접 이 스페이스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제 강의를 오늘 한 50분 정도 들으면 이런 조건일 때 빨간색이 되겠구나, 이런 조건일 때는 파란색이 되겠구나,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무에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 내지는 색깔이 결정되는, 다시 말하면 공간이 활성화되고 안 되는 거를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길이, 저거 지금 건물이 A동 건물, B 건물, C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길이라고 하면, 그죠? 종로통이라고 할까요? 종로 강남역 앞에 길이라고 하면 길에 A 가게, B 가게, C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출입구,
여기는 매장 통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구 들어가면 매장이 양측으로 있고요. 또 길에서 출입구 들어가면 또 매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퀴즈입니다. A, B, C 세 개 건물 중에서 어느 건물에 어느 방이 제일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장사가 안 될 것 같으세요? C요. 맞습니다. C. 감사합니다. 답을 주셔가지고. C에 B분 방이죠.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죠? C의 B가, 보세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매장이 연결되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지만 이렇게는 안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C 같은 경우는 A 매장으로 들어가서 또 B 매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C의 B번 방 같은 경우는 제일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접근성이 제일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나왔는데 컴퓨터가 지금은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가 도면을 딱 가져오시면 상가 도면을 스캔해서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아까 그런 것처럼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쫙 분석돼서 나와요. 무슨 원칙으로? 이런 원칙으로. 지금 보시면 A 건물 같으면은 길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A번 방, B번 방 이렇게 연결돼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C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본 대로 A를 거쳐서 B를 들어가죠. A를 거쳐서 B를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도면을 스캔을 받으면 컴퓨터가 이런 그래프를 막 그립니다. 그래프를 막 그려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는 빨갛게, 제일 구석진 공간, 접근성이 안 좋은 아까 C의 B번 방처럼 제일 안 좋은 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쫙 분석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든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여러 개 건물이 들어가든 아니면은 뭐 인사동처럼 인사동 지역이든 이거를 도면을 혹은 지도를 스캔해서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아까 조금 전에 본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빨간색부터 제일 파란색까지 쫙 분석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빨간색일수록 사람이 많이 다니고 시각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다시 말하면 접근성이 좋겠죠. 그러니까 상가 같으면 매출이 잘 되는 거고, 그죠? 여러 개 예를 들어서 뭐 복합 건물이다. 그러면 임대료가 제일 높은 그런 공간 매장이 이제 빨간색 주변에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또 도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다. 도시다고 하면 빨간색을 따라서는 차량 통행도 많고 집값, 땅값도 높게 형성될 확률이 많고요.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하는데 주로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미리 실제로 완공되기 전에 체크해보는 이런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무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이론을 보여주는 걸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이제 조금 복잡하죠. 건물이 있습니다. 위에 건물이 있고요. A라고 할게요. 그다음 B 건물이 있어요. 방은 똑같아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방이. 그렇지만 이런 건 출입구입니다. 그죠? 똑같은 평면 같지만 실제적으로 어디가 더 활성화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위에 건물하고 아래 건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프를 여러분들 눈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위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위에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방들이 잘 연결되어 있죠. 실들이. 그죠? 여기는 보시면 들어가서 1번, 2번, 3번 들어가고 3번에서 4번, 5번 들어가고 5번을 거쳐야지 또 7번, 6번 들어가고 7번을 거쳐야지 8번 들어가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뭘 하느냐 하면 역시 공간의 연결 관계를 그래프로 막 그려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아래 건물 같은 경우는 1번 거쳐서 2번 매장 가고 3번에서 4번, 5번 매장 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제일 구석진 데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제일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기가 위에 건물과 아래 건물을 비교하면 위에 건물은 공간들이 막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잘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는 거쳐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건물은 이런 식으로 잘 연결돼 있고 공간이 활성화되니까 빨간색으로, 빨간색, 붉은, 따뜻한 색이 나오고요. 아래 건물 같은 경우는 거쳐서 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로 연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푸른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면을 스캔을 하면 이제 이런 정보가 이제 분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매장을 상가를 구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발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이런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면 이렇게 어디가 제일 소위 말하는 몫이 좋고 활성화되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 퀴즈 같은데 보시면 왼쪽하고 요거는 조금 이제 요걸 매장이라고 그럴까요? 하나하나를 그죠? 매장이라고 하고 여기를 큰 건물 안에 매장이 쫙 들어가 있어요. 매장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각각 매장도 똑같아요. 다만 배치만 틀려요. 그런데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이거를 개발 계획에서 A안, 1안, 2안이라고 할까요? 그럼 1안과 2안은 매장 개수나 매장 절대 면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릅니다. 어디가 활성화될 건지 아닐 건지가 굉장히 달라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가 더 활성화될 건지. 제가 바로 밑에 프로그램 돌린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보시면 똑같은 개수라고 그랬죠. 왼쪽은 뭔가 중심 공간이 있고 길도 이렇게 보이죠.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중심 공간도 안 보이고 길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신텍스로 딱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본 이미지하고 비슷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장을 구성을 하면, 건물 내부를 구성을 하면 활성화되는 공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러한 길들도 보이고 사람이 돌아다니기도 쉽고, 그렇죠? 고객들이 돌아다니기도 쉽고, 중심 공간도 있고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똑같은 개수의 매장을 우리가 넣어서 개발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큰 하나의 매장이고 여러분들 몇 대를 구성한다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 개발 사업을 할 때 내부 공간 배치를 이렇게 하면 얘보다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중심 공간이 있고 그 중심 공간을 중심으로 이런 축을 만들어주고, 그죠? 이런 공간적으로 연결성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고 실을 배치를 한 거죠. 이라는. 근데 얘는 어쨌든 그런 원칙이 없이 막 배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을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오늘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어떻게 배치하는 게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공간들을 배치를 할 때는 중심 공간을 두고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축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의 연결성을 먼저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훨씬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죠? 상업 공간이라면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제가 이제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만든 거고요. 세종대학교하고 런던 대학교하고 공동으로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스페이스 신텍스 코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쓰는지 관찰을 통해서 진짜로 그렇게 개발되면 이게 건축물이 활성화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나타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조금 바꿔서 설계를 다시 하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검증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간이 활성화되는, 건축물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태를 분석을 해보고 또 어디에 길을 복도를 터준다든지 매장을 옮긴다든지 그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건가 또 하고요. 또 공장에도 많이 쓰입니다. 공장에서 이제 이를테면은 기계와 예를 들면 사람과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했을 때 사람들의 이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일어날 건지 그런 것들도 하고요. 사무공간 안에서도 어떻게 사무공간에 좌석을 배치를 하면 실을 배치를 하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지고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러 건물에 이제 서이고 있죠. 뭐 화랑에도 마찬가지고요. 화랑도 결국은 화랑이나 박물관도 어떻게 동선을 유도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그림을 많이 접촉하고 그림을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분석을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 영상이 녹화돼서 올라갈 텐데요. 이 두 개의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pacesyntax.com은 이 스페이스 신텍스 방법을 가지고 런던 대학교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했던 여러 가지 실무 프로젝트들,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는 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적용한 그런 사례와 설명을 볼 수 있고요. 스페이스 신텍스 KR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KR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입니다. 세종대 소속의 연구소고요. 뭐 건축이나 도시나 상업공간에 제가 직접 수행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공간 프로젝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보면 뭐 세운상가도 제가 들어가서 이제 했고요. 뭐 잠실운동장 마스터 플랜 할 때 또 서울시청광장, 지금 시청광장도 뭐 덕수궁에 지금은 시청에 광장이 붙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초기에는 2003년도죠. 그때는 덕수궁 쪽으로 광장을 붙이는 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분석을 해서 광장의 접근성을 다시 말하면 광장을 제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장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를 미리 다 이렇게 검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지금 7017 서울역 고가차도 보행자가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이런 스페이스 분석을 해서 보행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계획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상업공간인데 뭐 IFC 여의도 IFC라든지 강남역 1번 출구 나가면 또 상가가 있습니다. 이따가 요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하남의 유니온 스퀘어, 여의도의 파크원, 여기가 이제 더 현대라는 이제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데죠, 여의도에. 또 코엑스 지금 리모델링 할 때도 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엑스 리모델링 할 때도 활용을 했고요. 롯데월드 123층 3층 타워 밑에 이제 8층 8개 층 정도 되는 쇼핑몰이 있죠. 그거 할 때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피스텔의 이제 상환경,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장 활성화가 되는 뭐 다시 상업시설 같으면 제일 장사가 잘 되게 매출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동선을 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특히 이제 뭐 여기도 저희들이 다 스페이스 신텍스가 뭐고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유튜브 영상 들어가시면 뭐 인스타도 있지만 오늘 강의 내용으로 좀 부족하다 혹은 나 좀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여러 유튜브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신텍스가 뭐냐, 또 스페이스 신텍스를 어떻게 공간 활성화하느냐,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번에 아마 영상에서 그 TV에서 아마 저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청와대와 백악관을 이제 비교를 해서 청와대가 왜 소통이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의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고 활성화되기 어려운지, 또 백악관은 왜 그에 비해서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는 그런 사무 공간인지를 이제 분석해서 뭐 SBS도 나가고 여러 군데 나갔을 겁니다. 그걸 할 때도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를 가지고 한 건데, 어쨌든 여기 영상을 보시면 오늘 제가 강의한 부분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이스 신텍스를 가지고 여러 논문들이 뭐 당연히 이제 다양한 분야의 건축이나 도시나 부동산이나 혹은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행태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뭐랄까요,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을, 방법론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름에 6월 말에 이제 이 스페이스 신텍스 학회가, 국제학회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저희 대학원생 3명하고 노르웨이에 이제 발표를 대학원생들이 다 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실무 프로젝트 했던 것들, 또 논문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뭐 홈페이지 spacesyntax.com이나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이런 학회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보를 나중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하게 제가 사실은 이론은 아까 그게 답니다. 공간의 연결 관계를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성을 계산하는 게 사실은 이론적인 거 다고요. 제가 아마 다음 기회가 되면 1시간만 더 강의를 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도 지금 도시부동산대학원에 박사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건축한 분들이 2분밖에 안 돼요. 뭐 사회학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영문학과 나온 분도 있고, 지리학과 나온 분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걸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을 가르쳐요. 그러면 하루 3시간이면 다 가르칩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 유저 프렌들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소논문을 쓰는 과제를 제가 줬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간의 연결관계를 분석을 해서 공간의 활성화 정도,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할 건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로스펙까지 아까 설명을 제가 미리 드렸죠. 그래서 조금 클로즈업해서 보면 우리가 상가를 분양을 할 때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죠. 1층 얼마, 2층 얼마, 지하층 얼마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엘리베이터 코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코어에서 얼마나 가깝느냐 버프를 그려서 하기도 하고요. 또 출입구에서 얼마나 가깝느냐 이렇게 상가 분양가나 임대료를 책정하기도 하는데, 이 스페이스 신텍스로 분석하는 걸 보시면 그게 굉장히 주먹구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더 빨간, 출입구에 가깝지만 더 푸른색이 될 수도 있고요. 출입구에 멀지만 더 빨간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 신텍스는 이 안에서 전체 공간의 연결관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특정 출입구에서부터 특정 코어에서부터가 아니고 전체 공간의 연결관계를 보고 공간의 활성화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가의 분양가나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엉터리라는 걸 알 수가, 엉터리라기보다 맞는 부분도 있죠. 사람이 직관이 작동되니까. 그렇지만 뭐랄까요, 디테일한 정량적인 객관적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런던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 개발, 지금 용산 개발 때문에 핫 이슈죠.
국토부와 서울시 생각이, 중앙정부와 이제 지자체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임대주택을 넣느냐 마느냐 때문에 어쨌든 우리 용산 정비창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런던의 킹스크로스 재개발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뭐 공정에 따라서 한 70% 이상 진행이 됐고요. 지금도 타워 크레인이 일부 올라 있지만 여기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 개발 계획안 2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한 20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개발 계획안이 더 활성화될 건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계획안을 채택할 건지, 그 개발 계획안에 따라 완공이 되면 어디가 활성화될 건지, 어디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상업시설 같으면 또 어디가 주거지역 아파트를 짓기엔 또 적합한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앤 파트너스라는, 여기는 SOM에서 제출한 개발 계획안이고요. 여기가 역사가 있었죠. 여기도 역사가 있었죠. 요거는 포스트 앤 파트너스에서 제출한 개발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는 뭐 주거, 오피스, 뭐 상업시설,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역사, 2개 역사 사이에 호텔, 컨벤션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합 개발인 거죠. 그 2개 안을 이 스페이스 신텍스 방법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대서 이걸 개발한다, 시행사라고 생각하고 어느 안을 택할 건지를, 선택할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뭐 이를테면 이런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을 업체에서 해왔을 때 어느 안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사이트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길을 따라서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면도로, 이 도로입니다. 여기 이 공간이 제일 활성화되고 붉은색이 많죠. 거기에 비해서 이 뒤쪽은 푸른색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나 호텔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 전면에 배치하는 게 맞을 거고요. 주거지역은 아무래도 조용한데 이 뒤에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개발 계획안이 2개가 있었는데, 예, 왼쪽부터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SOM이라는 설계사에서, 굉장히 큰 설계사무소, 세계적인 설계사무소죠. 거기서 제출한 개발 계획안입니다. 먼저 분석해 볼게. 그래서 SOM에서 개발한 계획안은 그 단지 내부의 배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여기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게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빨간색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아마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이렇게 개발 계획안에 공간 배치를 넣고 분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부가 주거지역이라면 굉장히 좋은 안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조용하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그렇지만 여기를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복합시설도 들어가고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개발 계획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개발 계획안을 보겠습니다. 포스트 앤 파트너사, 영국의 뭐 세계적인 그런 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한 개발 계획안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주변의 중요한 축들을 이렇게 도로를 끌고 들어와서 교차점을 만들어서 뭐 광장도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계획안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이런 개발 계획안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개발 계획안을 놓고 우리가 선정을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뭐 돈을 빌려준다면,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 개발 계획안이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대는 사람들, PF를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돈을 빌려오는 사람이거나 돈을 빌려오는 사람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설득할 때도 이런 스페이스 신텍스가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상가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미리 이제 분양 광고 낼 때는 거의 개발 계획안 설계 도면 가지고 거의 뭐 설계
제대로 된 도면도 안 나온 상태 초기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초기 계획안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야 여기는 정말 활성화될 건지 아닌지 또 실제로 뭐 분양 대행사에서 뭐 여기가 A급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텐 파트너스라는 이제 회사에서 제출한 개발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역사 사이에 가운데 공간을 비워서 광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주변에 중요한 도로축들을 하여튼 다 이제 열어뒀습니다. 이런 축들을.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서 활성화된 축들을 다 그대로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 SOM이라는 개발 계획을 보시면요. 주변에 중요한 축이 있어요. 이렇게 축이 있죠. 그런데 안에서 길을 쉽게 말씀드리면 뭐 꼬불꼬불은 아니지만 몇 개 방향 전환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만들어줬죠.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다 그렇게 주변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활성화되는 개발 계획안을 보면 이런 중요한 축들을 안으로 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건축과 교수지만 유감스럽게도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이 활성화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설계를 많이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 단지 내부만 보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되게 건축이라는 게 자기 필지만 보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하는 분들이 도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의 영역과 도시의 영역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스페이스 신텍스 툴을 활용하면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실수, 그죠? 그리고 도시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개발 계획안을 세팅을 할 때 이제 이런 스페이스 신텍스가 역시 많이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자, 거의 요거는 이제 강남역 1번 출구죠. 강남역 1번 출구 나가시면 여기 강남역 센트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상가예요. 상가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상가 위에는 오피스텔 한 300실이 있고요. 요 상가 개발할 때 제가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을 해서 상가의 동선 배치를 다 이제 잡아줬죠. 원양이라는 큰 설계사무소였는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이 땅 주인 하여튼 모 회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저희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여기가 자기 사이트인데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바로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게 하면 여기 다 상가가 활성화됐고 자기 건물의 인지도도 올라갈 텐데 이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거를 검증을 해주고 여기 동선 계획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굉장히 현명한 분이에요. 저보다 그때 한 40대 후반 되는 분이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 중에 아마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복도를 내면요 안에 상가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매장들이 다 이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설계사무소가 원양이라는 우리나라의 큰 설계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도를 내주세요 하니까 이 회장이 설계사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온 계기가 됐는데 제가 분석을 저는 딱 보니까 그 회장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 관찰을 해보니까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시간당 한 5,000명이 다녀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5,000명 중에 대략 한 1,350명이 일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나가서 현장에 관찰을 해보니까 1,300명 중에 최소한 반 이상은 이렇게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앞에 보통 한 시간당 한 300명, 정말 많이 다니는 상가는 한 500명 다닙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600명, 700명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거죠. 종로길이 시간당 한 2,000명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한 6, 700명 온다 그러면 굉장히 건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건물 아닌데도 굉장히 성공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개발 계획안을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혹은 뭐 이렇게 돌아 나갔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계획안을 제가 스케치하고 주로 동선 계획, 평면 계획이죠. 해보고 이제 분석을 해보고
회장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시 회장님 예측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설계사무소에 반대를 뿌리치고 이제 뭐 김 교수 말대로 해. 그래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강남역 1번 출구고요. 복도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났고요. 이걸 따라 쭉 걸어가면 바로 이제 이 걸어가는 시선이 열리는 축 쪽으로 걸어가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또 여기보다 여기가 한 층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강남역 1번 출구 나오면 여기가 땅 레벨이라면,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그러죠. 땅 레벨이라고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여기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아까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강남역 1번 출구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요 지점하고 같은 레벨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한 층의 레벨을 극복할 수 있게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주동선 축에 에스컬레이터를 수직 동선을 그려줘서 편하고 쉽게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어쨌든 최단 코스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이런 계획안을 내면서 제가 계속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 분석을 해서 이런 상가의 배치도 최적화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보면 이제 1층 레벨이긴 한데 건축적으로는 이게 지하 1층입니다. 여기가 지방고가 여기가 이제 그 길하고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남역 1번 출구하면 지하층이 되고요. 지하층이지만 이게 매장의 가치를 보면 이게 매장의 가치를 측정한 신텍스로 분석한 거거든요.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매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뭐 98, 94점, 86, 78 이렇게 이제 매장의 가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매장이 1층 못지않게 1층과 거의 유사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 뒤의 길이죠. 이면에 이제 길이 되는 거죠. 보차 혼용 차하고 섞여 들어가는 한 6m 정도 도로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의 면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남역 1번 출구 지하층보다는 조금은 매장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 100이라고 하면 지하층이나 2층은 거의 50 정도 이하거나 뭐 그 정도에서 매장의 가치가 형성이 되죠. 실제로 임대료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동선축을 잘 만들어주고 수직으로 지하로 잘 동선을 만들어주면 지하층이라도 그리고 2층이라도 1층과 거의 유사한 이제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공간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시거나 건물을 이제 지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은 심플합니다. 가능하면 직진하려고 그러고요. 방향 전환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축을 따라서 동선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건물들이 그렇게 안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건축가들이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안 해요. 여러분들 해달라 그래도 이렇게 잘 안 해줍니다. 이 설계를 오늘 좀 그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건축 교육, 설계 교육 자체에 이제 좀 문제점은 아니죠. 설계 교육 자체에 이제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이형 매장, 이형 동선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뭐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상가가 다 활성화되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 훨씬 더 긍정적인 플러스가 많은 그런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들 수 있는데도 기본적인 건축 교육 속에서는 이렇게 설계하게끔 이제 안 배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하 2층인데도 불구하고 1층, 지하 2층이잖아요. 그런데도 1층과 비교했을 때 거의 상가의 가치가 60, 70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동선과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현재 임대료 시세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상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상가하고, 바로 근처에 이제 강남역 효성 인텔리언트 퍼스트라고 이제,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이 하나 있어요. 오피스텔이죠. 밑에 상가가 있고, 그거하고 비교를 한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걸 겁니다. 요 1층이거든요. 1층의 상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들어가면, 이쪽에서 문이 있죠. 들어가면 복도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고, 그죠? 상가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 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주차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개 상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서 계단으로 혹은 엘리베이터로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역시 또 복도가 쫙 있고 매장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다음 2층 올라가면 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시에 요즘 지어지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죠. 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까도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직접 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현장 가셔가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돌아갈게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그죠? 이런 관찰도 저희가 합니다. 강남역 1번 출구에서 74명을 따라다녀 봅니다. 보니까 한 6명은 이리 가고, 27명 정도는 이리 가고, 26명은 이리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리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편리하게 동선을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스페이스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검증을 하는 단계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의 관찰을 통해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건축가의 의도적으로 절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관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리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했을 때 보니까 빨간색부터 아까 파란색이 있었잖아요. 그런 접근성의 정도,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지금 분양가, 매장 가치하고 보니까 신텍스의 빨간색의 정도와 현재의 매장의 그때 평당 분양가를 보니까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신텍스 모델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학회에 가면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사무실에 적용한 사람, 또 뭐 큰 시청에 적용한 사람, 그 사람들의 움직임과 사람들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가와 또 분양가와 혹은 범죄율은 반대입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은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지 않은 그런 파란색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 단지를 개발할 때 이런 툴을 활용하면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스페이스 신텍스는 공간과 사회, 사람들의 행태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공간 행태학 혹은 공간 사회학 이렇게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엑스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의 겐슬러라는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한국의 건축사무소는 정림이라는 데였고요.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 삼성역이고요.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전이니까 지금은 봉원사역이 여기 생겼죠. 메가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수족관. 그래서 보시면 그때 여기가 푸드코트였죠. 아마 지금 오늘 접속하신 분들, 화면 키신 분들 감사한데 연배를 보니까 아마 여기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아마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삼성역에 내려서 여러분들이 메가박스 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거는 스페이스 신텍스로 공간의 네트워크 연결 관계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데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던 그런 인지 지도하고 비슷할 겁니다. 대개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뒷공간은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엑스가 리모델링 했고 저희들이 이제 캔슬하고 설계를 하면서 캔슬해서 만든 안을 분석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몇 차례 이제 반복을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여기에 테넌트 배치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도 이를테면 이런 파란색에는 그죠? 메가박스라든지 코엑스라 참 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목적형 동선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찾아가다 보니까 거쳐가야 되니까 이런 데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낙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앵커 테넌트를 배치를 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공간적으로는 앞이 활성화되는데 메가박스도 이렇게 들어가죠. 아쿠아리움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처럼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면 뭐 이런 데 복도를 쳐줘서 여기서 이제 메가박스를 이렇게 들어가고 아쿠아리움을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런 데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공간 구조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테넌트 배치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렇게 이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그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리모델링 설계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갠슬러에서 이게 분석을 한 거고요. 갠슬러에서 설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갠슬러에서 설계를 한 걸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개선안을 냈습니다. 갠슬러안을 분석을 해보고, 야,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를 뭐 주차장까지 내려라든지, 여기는 복도를 뭐 이런,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안을 냈는데, 뭐 많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설계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낸 그때 계획안입니다. 뭐, 하여튼 지금 그 도서관, 별마당 도서관이 있는 위치를 오른쪽으로 좀 더 옮겨라. 그래서 지상부에 성큰으로 연결을 해라. 뭐 여러 가지 계획안을 냈는데, 하여튼 뭐 일정도 그렇고, 하여튼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이제 주차장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활성화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상가를 뭐 하여튼 관리를 하시거나 하실 때 그러니까 수직 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평면적으로는 굉장히 잘 보고 설계를 잘해요. 그렇지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건 수직 동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직 동선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도 별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많이 가르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 계획안에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시성이 좋게, 방향 전환이 적게, 중심 공간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개선안을 내고 하면 매장 가치가 부분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현재는 이런데 좀 개선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계획안을 더 정교하게 이제 활성화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스페이스 신텍스가 이제 활용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 여러분들 뭐 보신 것처럼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 하면 아까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프로그램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올라져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제가 또 쉽게 풀어서 설명한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또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그만 떠들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채팅창을 이용해서도 되고요. 스페이스 신텍스 너무 생소한 주제라서 아마 질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거나 좋습니다. 편하게. 아무거나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오남순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던데 메모까지 해가시면서. 예. 생각외로 굉장히 알아두면 유용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 사례도 저희들이 올려놨거든요. 잠실 롯데월드, 오늘 못 보여드렸지만 잠실 롯데월드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영상을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말씀해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혹시 장순애 학우님, 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우리 김원기 학우님도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것 말씀드릴까요? 같은데 예. 굉장히 열심히 한 말씀 집중력있게 드릴게요. 들으시더라고요. 저기 네네. 예, 그 동선을 따라서 예. 사람들이 맞으면 그 동선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또 예,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만큼 더 머물러 있는지 그 부분에 또 이제 제가 저도 옛날에 좀 인테리어도 하고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IMF 전에 집도 지어보고 해봤는데 그때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객관화 안 되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주관이 많이 작용했고 예, 그래서 물론 거의 주먹구구시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거기도 꽤 노하우가 몇 개 있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아까 거기 보면 그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꺾어져 가냐 직선으로 가느냐 근데 거기서 갈 때 그 가게에서 과연 눈을 돌릴 거냐 그냥 갈 거냐 그처럼 가다가 맞으면 저기 아까 저 코엑스처럼 가운데 맞으면 조그만 뭐 그 수족관이 있어서 그걸 아쿠아리움으로 갔다 그다음에 또 거기 예전에는 또 서점 큰 거 있었잖아요. 반제루이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가다가 이거 잠깐 좀 머물게 하는 거. 그리고 맞으면 조그만 맞으면 분수 같은 거 조금 있어갖고 돌아서 가거나 그 안에서도. 그래서 그 시간 그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득이냐. 근데 또 빨리 빠져나가는 게 낫냐. 저는 영업을 해보면 회전율을 따지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들어와서 회전율이 이게 얼마 되느냐. 아니면 이 좌석 갖고 몇 회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거 따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지금 데이터화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설계하실 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객관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공간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장 하나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다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매장이 좀 커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상가 같으면 이게 직관으로 다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하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막다른 공간이 많다. 그러면 이게 회전이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동선들이 뚫려 있고 해야지 서로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빨갛게 나옵니다. 분석을 하면.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많고 아무래도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파란색으로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게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공간을 쓸 때 아무래도 막다른 골목보다는 계속 순환 동선이 있어서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이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화 시켜주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1시간 동안 4시부터 5시까지 정확하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김영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이메일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녹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 녹화본은 저희 자산관리학부 특강 메뉴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산관리학부 유튜브 사이트에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오늘 스페이스 신텍스 아주 최첨단 학문 분야 같습니다. 건축과 도시개발과 부동산 개발까지 교집합을 다루는 그런 영역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대학원 석사, 박사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김영욱 교수님께 연락을 하시면 잘 지도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욱 교수님 정말 바쁘신데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우님들도 이제 2주 뒤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6월 둘째 주부터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2주 동안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노시고 오늘 주말이니까 잘 보내시고 그리고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명신가요? 그때 또 손흥민이 노리치랑 또 득점왕 그것도 분수령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시청 해보시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